안녕하세요. 코가 채널입니다. 오늘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얼마 전 한 경력단절 주부님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세 차례 상담을 통해서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기간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현재는 과정을 이수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구독자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간단히 그 고민 내용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가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경력단절 주부입니다. 30대 초반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 후에 임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출산 후 3년 동안은 엄마가 같이 있어주는 것이 아이 정서 발달에 좋다고 해서 복직을 미루다 보니 어느새 5년이 지났네요. 처음에는 경력도 있으니까 쉽게 재취업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육아를 하다 돌아보니 사회도 많이 변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말은 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엄마가 되면 무서울 게 없어진다고 하지만 재취업에 대한 두려움은 왜 더 커지는 걸까요? 이제 아이가 자라면 사교육비와 생활비가 더 드는데 남편 혼자 벌어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더 늦기 전에 재취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장 취업하는 것은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 기간을 가지고서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요즘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아파트 격리 등으로 재취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걸 들어야 취업 전망도 좋고 나이 들어서도 계속 할 수 있을지 고민되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글을 읽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나이 때문은 아니다 였어요. 그동안 재취업 지원 사업이나 여성 취업 지원 등을 통해서 취업 컨설팅을 하다 보니 다양한 나이대와 성별들의 참여자들을 상담을 했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나이 때문에 였어요. 20대는 20대 나름대로 나이가 어려서 취업이 안 된다. 나이가 어려서 인정을 안 해준다. 30대는 또 30대대로 20대가 아니기 때문에 신입으로 지원하기에는 나이가 많고 경력으로 지원하기에는 경력이 짧아서 애매한 나이다. 40대 분들은 또 어중간한 나이라서 채용을 많이 안 한다. 다들 젊은 사람들을 원해서 취업 자리가 없다. 그리고 50대 분들은 이제 퇴직이나 해고를 생각해야 될 나이인 것 같다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이를 걱정하셨던 참가자분들은 여러 번의 상담을 거치면서 취업이 되신 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정말 나이 때문이었다면 취업이 안 되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취업이 된 이유는 제가 앞으로 얘기 드릴 4가지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확한 목표 설정, 과정을 준비하는 것. 두 번째는 정확한 타겟 설정, 세 번째는 이미지 메이킹, 네 번째는 반복적인 면접 연습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컨설턴트로부터 정보 제공을 받고 흥미적성 분야에 맞는 직업 선정, 그리고 교육 과정 선택을 통해서 커리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앞서 얘기한 구독자분과 같이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우선 업무 분야에 대한 준비가 끝나면 취업 가능한 기업 설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수하시면 취업처 연결이나 취업하실 때까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겟, 분야나 업종 설정을 통해서 빠른 취업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이 안 되거나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희망 연봉과 기업에서 제시하는 연봉의 차이가 큰 경우 취업이 늦어질 수 있는데요. 재취업의 경우 일정 기간 경력 단절로 인해서 업무 일선에서 떠나 있었던 만큼 연봉적인 부분을 선택의 기준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취업의 기회를 얻어서 업무 경력이나 자격 등을 업그레이드 하셔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구독자분이 얘기하신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한국은 아직까지 신입 연봉이 많이 낮은 편인데요. 근무처나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신입 연봉으로 1,800만 원 내외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전에 일반 사무직으로 연봉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경력 단절 후에 재취업하실 때 3천만 원을 똑같이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이번 경우와 같이 다른 업종으로 재취업을 하실 경우에는 최대한 취업의 기회를 먼저 얻으시고 업무 능력을 보여주신 다음 연봉 재협상을 하시거나 만약에 연봉이 상향되지 않는다면 조건에 맞는 기업을 찾아서 경력직으로 이직을 준비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그리고 희망 연봉 기준을 낮추고 지원했음에도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본인의 성향적인 부분과 외모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어필이 되지 않아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외모는 뷰티나 핸섬의 의미가 아닌
지원 직무에 대한 적합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인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말하는 속도나 어투, 제스처 사용, 아이 컨택, 분야에 맞는 복장 등을 착용하는 건데요. 이런 걸 통틀어서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죠. 면접에서는 이러한 이미지와 지원 업무에 투입됐을 때 일을 하더라도 손색이 없어 보일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면접도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준비하는 만큼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긴장 속에서 연습한 내용이 무의식적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한 모습이 당당함과 자연스러움으로 풍겨져서 좋은 인상을 남겨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실 취업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비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위에 4가지, 정확한 목표 설정과 과정 준비, 정확한 타겟 설정, 이미지 메이킹, 반복적인 면접 연습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취업이 되거나 또는 취업 시기가 늦어지게 되는 거죠. 추가로 문의하셨던 직업 전망과 나이 들어서도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답변은 이제 시대가 변하고 발전하는 만큼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일자리 보장 사회는 없을 것이고 지금 선택하는 직업 이외에도 계속적인 교육과 커리어 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얘기하신 직업들 중에서 직업 전망이 어떤 것이 낫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과 같이 복지 관련 분야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감정을 이해해주고 케어하는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계속적으로 인간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경우에 가족 중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일원이 있다면 가족 요양으로 인정을 받아서 일정 부분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노인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래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들도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커가 채널과 함께 커리어가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커가 채널이었습니다.